안녕하세요. 뮤지컬 가창 1주차의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장실 잘 다녀오셨죠? 네, 저도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쉬었다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선생님 계속 여러분들과 같이 작업할 수업 시간의 모습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게 비대면 수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이론적인 얘기로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1학기 때도 똑같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했던 얘기를 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명단을 보니까 듣지 않는 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2학기 때 새롭게 듣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제가 1학기 때 했던 얘기를 좀 이렇게 천천히 차근차근 풀어서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 1학기 때 들으신 분들도 이제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저는 선생님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 수업을 듣고 이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도 필드에 나가시면 선생님이 되시거든요. 이런 얘기를 좀 친구들과 같이 나누면서 좋은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습득해서 같이 이런 걸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의 이제 두 번째 시간은요, 뮤지컬 발성의 개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정의, 발성과 호흡에 있어서 호흡의 정의, 그 다음에 발성의 정의 이렇게 하면서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과 발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또 이렇게 습득을 해서 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이렇게 이제 대면 수업할 때 여러분들과 이렇게 적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발성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제 그 뮤지컬이라고 하는 그 장르에서 우리가 이제 뮤지컬 가창이니까 뮤지컬 쪽으로 얘기를 좀 붙여서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뭐 믹스 보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뮤지컬 가창이니까 뮤지컬 가창에 맞게 발성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을 하게 된다면 뮤지컬의 모습은 이제 그 연기가 있죠. 아니 노래가 이제 주가 됐지만 노래 속에도 표현의 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노래만 그냥 입만 벌리고 노래를 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노래를 부르면서 거기에 맞는 감정에 맞는 표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뮤지컬에서는 뮤지컬 연기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가지고 있는 연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노래 이건 뭐 음정이라든가 박자, 음악적인 소양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고 편하게 소리를 낼 때 바로 연기가 거기에 같이 접목이 되면 더욱더 훌륭한 그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버라이어티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무용도 거기에 가미가 되죠.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되거나 뮤지컬에 대한 같이 참여하게 된다면 노래도 잘해야 되고 연기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용도 잘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연기는 우리가 이제 연기과니까 연기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노래는 우리가 뮤지컬과가 아니고 성악과가 아니고 노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래가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용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노래에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이제 이게 노래가 이제 주인공을 맡거나 주연을 맡게 되면 솔로곡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리아곡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들을 이렇게 할 때 소리 내는 방법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앙상블이라고 하죠. 합창할 때 소리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것이죠. 표현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합창단의 화음을 위해서 아주 투성으로 소리를 반가성으로 소리를 잘 내는 그런 것에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죠? 그 샤우팅적인 그리고 감정이 복받치는 그런 소리를
그 앙상블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별반 다르진 않지만 아무튼 정제된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발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발성이 필요한데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죠? 호흡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발성과 호흡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뮤지컬의 모습은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 뮤지컬 시어터, 극장이란 뜻이죠. 뮤지컬 극장이란 뜻이 있고, 그다음 뮤지컬 플레이어, 그다음에 뭐 뮤지컬 리뷰, 뭐 이런 게 나름대로 뮤지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성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뭐 이제 판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조 창도 있을 때 소리 내는 그런 이제 발성적인 소리가 있는데, 발성이라 하면 뮤지컬 쪽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서양 쪽에서 왔기 때문에 서양 문화가 아주 녹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양적인 발성을 공부를 하는 것이 그 뮤지컬 노래를 잘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성을 제가 나름 선생님이 또 외국에서 좀 공부를 해왔고, 그리고 또 나름 연구를 해왔고, 이런 것들을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그 좋은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뮤지컬 발성은 서양 문화에 녹여져 있기 때문에 그 내는 법들을 복식 호흡을 쓰고 뭐 흉식을 쓰고 요근을 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대면 수업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시간에는 그 발성을 어떻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뭐 장점은 뭔지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소리의 전달, 발성을 잘하는 얘기는 소리의 전달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의도하는 감정 표현을 관객들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관객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절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이 발성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죠. 그래서 발성의 장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발성의 장점은 뭐 이제 우리가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여기에 소리를 호흡이 소리로 바뀌는 부분이 있죠. 호흡 소리는 빠지는 소리지만 이게 이런 소리가 해서 이 성대를 통해서 비벼서 소리가 나죠. 그래서 소리가 이게 비벼지게 되면 울림 기관을 통해서 하면은 이게 그 호흡이 큰 소리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를 크게 만드는 거죠. 발성의 장점은 자기가 내던 소리보다 말소리보다 더 호흡을 더 실어서 이 후두를 비벼서 소리를 내게 되면 울림 기관을 통해서 소리를 내게 되면 소리가 커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발성을 잘하면 아까 제가 후두가 있었잖아요. 이 후두가 사실 발성을 잘못하면은 힘을 주기 때문에 여기가 스크래치가 납니다. 그래서 목이 쉬게 되죠. 목이 쉬게 된다는 것은 스크래치가 나면서 여기 염증이 생기고 그다음에 가래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발성을 잘 내면 복식호흡을 잘하고 이렇게 해서 발성을 잘 내면 목이 빨리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뭐 몇 시간 동안 소리를 빽빽 질러버리면 목이 쉬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크래치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성을 하게 되면 뭐요? 표현의 모습이. 그렇죠. 감정의 표현을 잘 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발성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 감정의 소리를 복받치는 소리 이런 것들을 호흡을 통해서 발성기관을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발성의 장점은 그런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발성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서양의 문화가 묻어져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발성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발성에 필요했던 것들은 무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뭐 옛날 고대 시대 때 아주 그냥 원시 시대 때는 동굴 안에서 이제 그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 추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뭐 그 제사를 지낼 때 뭐 거기에서 막 그 소리를 내게 되면 그 소리가 따라서 그 밑에 추장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아니면 그 부족 사람들이 소리를 같이 내게 되면서 소리를 내는데, 과거에는 동굴 안에서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동굴 안에서 소리를 내니까 소리를 조그맣게 내도 소리가 잘 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대가 이제 변천이 되면서 고대 그리스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스에는 히랍 시대다. 뭐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극장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반원형 극장이 형성을 되면서
그 반원형 극장에서 소리를 내는데 전달, 계단식으로 아치형으로 만들 반원형 아치. 그래서 그 계단식으로 해서 대리석을 거기다 붙이게 되죠. 그래서 소리가 반사가 돼서 극장에서 무대 위에서 소리를 내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볼륨을 조절하는 거죠. 자기 소리를. 근데 지금 그것이 워낙 소리 전달력이 반사가 잘 돼가지고 소리를 조그맣게 내도 뒷사람까지 잘 들릴 수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반원형으로 했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 무대 뒤에는 높이 3층이나 4층 높이에 담을 싸서 거기에 이제 문장을 집어넣고 뭐 창문이라든가 이런 세트를 만들죠. 그래서 나름 그 무대에서 소리를 내는데 반사가 돼서 돌아온 소리가 다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소리의 전달을 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극뿐만 아니라 뮤지컬이 시작이 됐었던 거죠.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뮤지컬이 이제 거기에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악사들이 있고 거기에 그 레시타티브 음률에 따라서 거기다 이제 대사를 붙이고 하면서 뮤지컬의 시조가 그때 고대 그리스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특히 또 이제 그 확성기가 있었어요. 그 확성기는 뭐냐면 배우들이 전체가 많이 출연할 수가 없으니까 4명이나 5명, 적게는 뭐 2-3명이서 그 다역을 대역을 1인 3역, 1인 2역, 이런 4역 뭐 이렇게 하면서 가면을 바꿔가면서 이제 가면을 쓰고 대역을 하면서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또 볼륨감을 보이는 게 가면을 쓰면서 마스크를 썼죠. 마스크를 쓰면서 이 마스크에 비치는 자기 목소리가 귀로 더 빨리 전달을 돼서 목소리를 조절을 했었다는 그런 고대 그리스 시대 때, 뭐 히랍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죠.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 시대 변천을 보면 고대 로마가 나옵니다. 로마 제국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로마 제국은 한때 이제 기원 후에 100년부터 200년 사이에 엄청난 세력이 발달해서 약 200년 가까이 팍스 로마나 시대가 함께하는 것이죠. 팍스 로마나 시대가 함께하면서 전 유럽을 다 석권했던 이 고대 로마의 모습은 다른 나라를 정복을 하게 되면 그 나라의 문화를 말살하지 않습니다. 그 문화가 좋은 문화 있으면 자기가 그대로 그 나라를 형성시키면서 거기에 이제 최고의 통치자만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서 그 좋은 문화는 자기 나라 로마로 가지고 와서 로마에서 바로 그 자기 문화를 흡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원형의 극장 모습도 그것을 그 소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반원형 2개를 이렇게 붙여서 동그란 원형 극장을 만들었었죠. 그 모습이 바로 고대 로마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100년경에는 바로 콜로세움이라는 그 극장이 원형 극장이죠. 그래서 그레코 로마형, 로마 그레코형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레코 로마 그 극장이 그 로마에 그 지어지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수많은 그 검투사라든가 연극 배우라든가 뭐 그런 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무대가 형성이 되고 또 원형 무대가 형성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소리들이 계단식으로 얘기해서 그 이제 엄청난 수만 명의 인원들이 이게 그 입장을 하고 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원형 극장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음악들을 받아들여서 그 음악들을 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사용을 했었죠. 뭐 북이라든가 나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대 로마에서 그대로 이용을 해서 그 음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전쟁을 할 때 그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 신호를 보내고 그 군인들에게 힘을 줬던 로마 병사들에게 힘을 줬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고대 로마 시대 때 또 모습은 그리스 시대 때 그 장중한 비극 같은 거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그 연극이 형성됐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것을 믹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믹서를 해서 이 비극과 희극이 한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비극과 희극이 한때 어우러지는 모습. 그래서 비극을 또 이제 이게 전쟁터에 많이 나갔던 사람들이 이게 비극보다는 희극을 많이 해서 희극으로 변환을 해서 극들이 이루어졌던 고대 로마 시대 때 모습이죠. 뭐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음악적인 것으로 함께 다 어우러지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고대 로마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이 476년도죠. 기원후. 그 멸망을 하게 되면서 유럽에서 새로운 모습이 태어납니다. 이제 고대가 있고 현대가 있는데 현대 중간에 뭐가 있죠? 중세가 있는. 근세가 있으면 중세가 있었다 이렇죠. 중세 유럽의 모습인데요. 중세 유럽의 모습은 사실 그 프랑코 왕국이라는 피핀 대제라든가 샤를마누 대제 이런 프랑스의 왕국의 그 대제가 실은 유럽을 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그 주인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세 유럽의 문화는 종교의 모습과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제 이것은 사실 기독교 문화가 이제 그때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함께 시작했던 모습이 이제 종교 쪽으로 얘기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라든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전파가 되면서 이제 전도가 되면서 로마에도 이탈리아에도 이제 그 종교가 함께해서 국고로 이제 국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원후 316년도에 이제 그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종교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라고 하는 그 대제에 의해서 함께 하는데 중세 유럽은 그게 이제 카톨릭이라는 구교가 이제 발전을 해서 유럽을 잡게 되는데 이 종교를 하는데 이제 선이 있잖아요. 악이 존재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그 연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그리스 시대 때 연극들은 사실 막 비극으로 끝납니다. 막 죽이고 형제간에 서로 죽이면서 뭐 형수하고 결혼을 하고 여러 가지만 죽음으로서 비극으로서 끝나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들이 종교에 전도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교황권이 강할 때 종교 항상 천사들이 나타나고 이 천사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뭐 여러 가지 종교극이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극으로 해서 뭐 문학의 그 연극의 암흑기, 문화의 암흑기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꽃이 하나 핍니다. 뭐냐면 종교극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노래였다는 것이죠. 노래가 이제 속세의 노래가 아니라 그 종교 그 노래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성가죠, 성가.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발전을 시킨 것이 하나가 있는 게요. 발성입니다, 바로. 발성. 소리를 어떻게 내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깐토륨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에서 그 기독교 세력이 가장 강했기 때문에 그 수도사들을 이렇게 신부님들을 모아놓고 그 발성을 공부시키고 그 발성이 공부됐던 사람들을 교회에서 해서 성가를 부르게 하면서 아치형의 아름다운 그 교회에 거기에서 이제 소리를 내게 되면 더 아름다운 천사의 소리의 모습처럼 이렇게 해서 종교극에 필요했었던 그것들이 바로 그 발성이었다. 그래서 깐토륨에서 이제 발성이 나온 거죠. 그리고 뭐 복시코비라든가 여러 가지 발성이 나오면서 이제 이렇게 변천사가 있는데, 자 중세가 사실 이제 멸망을 하려고 했었죠. 그 카톨릭의 이제 그래서 이 카톨릭의 멸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종교 전쟁이죠. 그렇죠.
그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움을 하게 되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런 것들이 그 1500년도 초에 그 우르바노 그 7세 교황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 성지 이스라엘 성지를 탈환하는데 주 목적을 가지고 이슬람 교도들을 이제 그 무찌르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하나님의 이게 뜻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의 그것이 8차에 걸쳐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기독교 세력이 약화되면서 교황권이 약화됐죠. 그래서 결국에는 16세기라는 르네상스 고대 로마라고 그리스 로마나 그리스 시대 때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문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지 바로 피렌체에서 시작됐던 것이죠. 그리고 16세기 르네상스가 시작되면서 바로 여기에서 메디치 가문이라는 가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문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상업을 성행하면서 물건들을 많이 만들어서 팔게 되면서 이락 스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16세기 메디치 가문이라는 그 가문이 이제 그 큰딸이 결혼식을 하게 되죠. 국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메디치 가문의 그 피로연장, 그 결혼식 피로연장에서 까메레타라고 하는 이제 그 메디치 가문이 후원하는 문화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레스타티브 형식으로 해서 극을 만들었던 거죠. 다프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면서 거기 음악에 선율을 함께 하면서 이것이 이제 유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명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곡이 이제 만들어졌던 것을 그 변천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게 오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막간극이었거든요. 음악이 막 그 공연이 되고 중간에 잠깐 쉬면서 막간극을 희극처럼 이렇게 아니 비극처럼 이런 것들을 작품을 만들어서 다프네라는 그 그리스 옛날에 그 설화를 가지고 전설을 가지고 만들었었던 작품인데 이 작품이 이제 오페라라고 하는 작품으로 그렇죠? 이태리 말로 오페라라는 것은 작품이란 뜻입니다. 작품. 그래서 오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되면서 17세기, 18세기 수많은 작곡가에 의해서 베네치아, 이탈리아 북쪽에 있죠. 베네치아,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나폴리, 이렇게 프랑스에서 영국까지 독일까지 이렇게 가면서 이 수많은 오페라 작곡가가 나오게 되면서 오페라가 성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페라가 전 사람들한테 전 유럽에 펼쳐지게 됐죠. 그래서 오페라가 이제 하는데 오페라가 사실 이제 새로운 시대 때 근세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 영국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짧은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저녁에 시간뿐이 없는데 이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오페라를 보려면 막 3시간, 막 4시간, 짧게는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야지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보지 못하는 귀족들만, 돈이 많은 사람들만 관람할 수 있는 귀족 문화의 그 극이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모습들이 그 타파를 하기 위해서 가벼운 오페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에도 간단하게 가서 재밌게 볼 수 있는 희극적인 오페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페레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잠깐 오페레타라고 하는 가벼운 오페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가벼운 오페라가 되려면 소리도 가벼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히랍 시대 때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아주 장중한 소리 그리고 장중한 비극이 있었던 희극이 있었던 모습의 로마 그 다음에 중세 모습이 있었던 발성법 그 다음에 메디치 가문의 오페라가 형성됐었던 발성법들 이런 것들이 뭐 시대를 거치면서 마스케라, 벨칸토 이런 창법들이 함께 나오는데 이런 창법을 믹서해서 새롭게 나오는 것이 오페레타의 창법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필요한 창법.
그것이 이제 시대 변천을 통해서 20세기에 와서 오페레타라고 하는 가벼운 오페라 거와 거기에 플러스 이제 일반 시민들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는 쇼적인 것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버라이어티하는 쇼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버라이어티하는 쇼는 많은 서민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만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페레타 가벼운 거와 버라이어티가 믹스가 된 새로운 형식의 오페라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프랑스의 오펜바흐라는 분께서 작곡가가 이런 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오페레타가 이제 성행을 했었던 것은 바로 프랑스 옆에 있는 비엔나, 그렇죠, 비엔나, 오스트리아죠. 비엔나에서 아주 인기가 절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스트라우스라고, 뭐 요한 스트라우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왈츠의 황제인 스트라우스가 오페라에다가 무도의 장면을 삽입을 한 거예요. 빰빰 빠바바바 왈츠를 집어넣은 거죠. 무도에다 왈츠를 집어넣어서 그 황제의 왈츠의 황제라는 스트라우스에 의해서 새로운 그 모습들, 낭만적인 유족적인 분위기에 이런 것들이 오페라가 만들어지겠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버라이어티한 거죠. 그리고 오페라 중간중간 사이에 지루하게 되면 오페레타 중간에 사이에도 지루하게 되면 거기다가 막 불쇼하는 사람, 뭐 그 해학적인 동물 쇼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주 그 외설적인 만담하는 사람들 이런 그 버라이어티한 쇼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서 그것이 최고봉을 이루는 것이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죠. 맨하탄, 브로드웨이 이러고 하면은 미국 하면 뮤지컬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음악의 문화는 바로 뮤지컬의 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브로드웨이가 있고 우리가 아는 브로드웨이를 있는 자리가 바로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에는 이제 수많은 극장들이 해서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오프 브로드웨이 외곽으로 나갈수록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뭐죠? 오페레타의 그 발성이라든가 마스케라, 그 다음에 뭐 벨칸토 창법, 마스케라 창법. 마스케라는 뭐냐? 마스크라는 뜻입니다. 이태리 말로 마스크라는 뜻인데 이 마스크를 해서 이쪽으로 소리가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전두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상악도, 광대뼈, 그 다음에 비각, 코뼈, 코뼈 안에 다 공간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이 구강의 공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뮤지컬적인 발성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성악적인 중세에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나왔었던 그 성악적인 발성에 오페레타가 접목이 되면서 버라이어티 쇼가 또 접목이 되고 그 다음에 춤이 접목이 되면서 이게 새로운 뮤지컬적인 발성이 새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름 발성도 공부를 했고 성악도 공부를 했고 뮤지컬도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연극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적인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는데 굉장히 이것들이 그 성악적인 소리를 전체적으로 낼 수도 없고 성악적인 소리는 바로 그 샤우팅적인 소리를 내는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성악적인 소리를 내게 되면 연구계를 부드러운 목젖 저쪽 뒤쪽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샤우팅적인 소리를 내는데 아주 버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극적인 요소를 내기 위해서는 갑자기 버럭 소리를 내야 되는데 버럭 소리를 내는데 문제가 되고 또 성악적인 소리는 소리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말소리를 뒷소리로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리가 굉장히 명료하지 정확하지 않고 둥글둥글하죠. 그래서 소리 전달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샤우팅적인 소리를 위해서는 바로 뮤지컬적인 그 발성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뮤지컬적인 발성은 바로 경구계죠. 딱딱할 경자입니다. 이 앞 위치아의 뒷부분에 이 구강의 3분의 2 정도가 앞에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딱딱할 입천장이 딱딱하죠.
그것을 경구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구계와 연구계를 비교를 해서 성악적인 소리는 연구계를 많이 쓰고 뮤지컬이라든가 실용음악적인 소리는 경구계를 많이 써서 소리를 낸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나름 뮤지컬 무대 발성법의 모습은 바로 그 경구계를 많이 쓰는 뮤지컬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발성법에 있어서 그런 내는 방법들을 잘 접목을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리를 냅니다.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이 소리를 경구계를 많이 쓰느냐, 연구계를 많이 쓰느냐. 그래서 연구계는 사실 그 성악적인 소리를 많이 내고 경구계는 실용음악이라든가 뮤지컬 발성을 내는데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뮤지컬적인 발성이 시작이 됐고 그 결말이 결정이 나는 것이 바로 이 경구계의 모습이죠. 그래서 발성의 태동이 시작됐다면서 성악적인 소리까지 걸쳐서 벨칸토, 그다음에 마스케라 창법, 여러 가지 창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걸쳐서 성악적인 소리가 결정이 나면서 뮤지컬적인 발성이 새롭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뮤지컬적인 발성을 바로 뮤지컬 가창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저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은 뮤지컬 발성에 대한 개요를 좀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성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발성의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것을 발성의 역사를 꼭 알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발전에 있어서 어떻게 발성의 변천사가 일어났는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 고대 그리스, 그다음에 고대 로마, 그다음에 중세 유럽, 그다음에 16세기 메디치 가문이 함께했고, 그다음에 이제 19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는 오페라의 최고의 전성기. 그다음에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오페레타야. 그래서 발성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벨칸토 창법, 그 마스케라 창법이 거쳐서 오페레타의 창법이 또 나오면서 가벼운 창법이 나오면서 바로 이 버라이어티 쇼하고 접목이 되면서 바로 낭만적인 귀족적인 분위기의 그 오페라들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러면서 바로 미국 뮤지컬 연극 바로 마스케라 창법을 그다음 벨칸토 창법을 잘 접목해야 되는 연구계와 경구계로 나누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새롭게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무대 발성법을 연구했던 모습 바로 경구계를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호흡에 복식 호흡을 사용해서 경구계를 같이 이용해서 하는 뮤지컬 발성을 같이 이번 2학기 때도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뭐 주저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하지 못했던 발성과 호흡에 대해서 시간 2시간, 3시간씩 나누어서 시간을 이렇게 가져가는 시간을 또 이론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대면 수업 때 실기 수업을 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잠식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백신이 빨리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좀 이렇게 그 진정 국면에 들어가면 아마 대면 수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대면 수업에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아셨죠? 자, 그러면 뮤지컬 가창 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